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경제법을 담당할 김성만 강사입니다. 우리가 경제법, 얼핏 보면 경제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경제는 경제가 맞습니다. 넓은 의미의 경제죠. 그러나 실제 내용을 보면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일종의 하나의 경제 속에서 기업의 경영을 갖다가 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기업들이 어떤 형태로 경영을 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하면 기업의 통제죠. 그래서 우리가 일종의 뭐가 되느냐? 공정하고 공정하라 이거죠. 공정하고 두 번째 뭐가 되느냐? 자유롭다 이겁니다. 자유로운 공정하고 자유로운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경쟁. 그래서 이게 경쟁을 갖다 공정하고 자유롭게 경쟁을 하라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바로 시장을 갖다 독점하는 기업들, 시진함, 시장 지배 남용이다. 우리가 굉장히 앞으로 많이 써야 되는 이야기 속에서 시진함이라는 말을 갖다가 굉장히 여러분하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시장 지배 남용이다. 이런 말을 갖다 우리가 쓰는 뭐가 되느냐? 바로 경제법인데 궁극은 뭐가 되느냐? 경제법은 바로 기업의 하나의 뭐가 되느냐? 그럼 독주를 또는 기업들의 집단화되는 내용을 통해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 넓게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전자상 거래 같은 것들 또 우리가 잘 아는 할부 거래 또는 방문 판매 이런 이야기들을 갖다 해야 되느냐 그럼 바로 정확하게 이루어져서 궁극은 자유로운 소위 말해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뭐가 되느냐 시장을 갖다 경쟁을 갖다가 부추기는 내용이 경제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법이다 그래서 경제학을 공부하는 건 아니다. 단지 우리가 경제사회 질서를 갖다가 공정하게 이끌어가자 한마디로 하면 자유롭게 이끌어가자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나누는 것이 바로 우리가 봤을 때 경제법이지 경제학이다 이런 개념과는 다른데 우리가 잘 알지만 이 로스쿨에 있어서 우리가 나중에 변호사 시험은 여러분이 잘 아는 뭐가 됩니까? 기본사항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본사항법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일반적으로 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기본사항법이 있고 그다음 두 번째 뭐가 되느냐? 후사법이라는 말을 갖다 우리가 많이 쓰죠. 후사법이다. 그래서 기본사항법과 후사법을 갖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플러스 원이 뭐가 되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원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하나의 선택의 과목.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6개 중에 하나. 그래서 6개가 있는데 뭐 그 6개를 갖다 우리가 다 이야기할 건 없지만 우리가 한번 같이 내용을 갖다 살펴보며 기본 3개와 그리고 후 4개는 필연적으로 우리가 선택하지만 뒤에 있는 뭐가 되느냐 선택에 대한 일종의 한 과목 선택하는데 6개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가 되죠. 6개 중에 한 과목을 갖다 선정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를 한번 간단히 보자 이겁니다. 뭐 여러분 잘 알 겁니다. 기본사법, 후사법 너무나 여러분들은 뭐 학교 다니면서부터 또 지금 준비하는 것부터 기본적으로 그리고 후사법까지 우리가 다 따집니다. 그러나 바로 전문적인 법률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관한 과목이 국제법이다. 그리고 국제거래법이다. 그리고 노동법이다. 그리고 조세법이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지적재산법이다. 경제법이다. 바로 여러분과 얘기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경제법 여기에 들어간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환경법이다 하는 것 중에 하나를 갖다 선택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이 선택은 반드시 뭐가 되느냐? 여기에서 사전에 뭐를 바라고 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다음 이야기를 쭉 같이 보면 여러분이 알지만 바로 이겁니다. 출제 범위에 의하여 바로 시험 과목의 그 출제 범위를 갖다가 제시한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얘기가 나오죠. 여기에 나오는 내용 속에서 우리가 쭉 본다 그러면 어떤 문제에 대하여 출제를 할 것인가를 여기에서는 아예 얘기를 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가 독점 규제, 핵심이죠. 공정거래입니다. 공정거래.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경제법이라 그러면 독점과 공정거래에 대한 법률이 거의 80~9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근데 시험은 항상 방심하면 큰일 납니다. 어떤 교수가 들어가서 갑자기 변호사 시험에 문제를 갖다가 돌출로 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80% 주력을 다 쏟지만 나머지 소비자에 대한 뭐가 되느냐 기본법, 소비자를 어떻게 기본적으로 보호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또 왜 되느냐 그러면 전자상 거래. 요즘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수없는 많은 거래가 뭐 직접 가서 사고 파는 것보다는 전자상을 통하여 많이 일어날 때 전자상 거래에서 소비자를 갖다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결국은 소비자 보호입니다. 그리고 약관 규제에 대한 이야기.
뭐 약관은 여러분 잘 알지만 보험약관처럼 우리가 봤을 때 여러 가지 약속을 정한 관례, 이 약관이란 말입니다. 이 약관에 대하여 뭐가 되느냐? 그럼 법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그리고 할부거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부거래는 옛날만 해도 뭐가 되느냐? 그러면 소비자가 직접 해야 되느냐? 그러면 매달 돈을 내는 형식을 취했지만 요즘은 카드사가 대행해서 해야 되죠. 중간에서 돈 주고, 반면에 소비자는 일단 물건을 갖다 구입하고 난 다음에 그 은행에 돈을 갖다 납부하는 형태를 갖다 취한다 이거죠. 이 할부거래. 그리고 예를 들어 방문 판매. 이런 것들에 대하여 왜 되느냐 그러면 규정을 하겠다. 출제 범위를 갖다 제시합니다. 출제 범위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별다른 이슈가 없다면 바로 1번에 나와 있는 뭐가 되죠? 독점 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을 갖다가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책을 보면 거의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이라는 책 이외에는 별로 이걸 다 묶어놓은 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과 함께 강의를 하면서 물론 80%의 독점 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을 갖다가 80%를 갖다 우리가 해야 되느냐 넣지만 여기에 대한 예비 지식, 예를 들어 돌출 문제가 나왔을 때 만에 약간이라도 변수가 생길 때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지만 소비자에 대한 기본법이나 전자상 거래나 또는 약관 규제법이나 그다음에 할부 거래나 방문 판매에 관한 법도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간결하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혹시 나왔을 때 돌출에 대한 변수에 대하여 대비가 되게끔 책 속에 우리는 이제 쭉 선생님이 강의를 갖다 진행하며 강의 끝나는 무렵에 바로 여러분과 함께 이제 요 책에 대하여 요 내용에 대하여 바로 경제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시중 책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80%가 왜 되느냐 그러면 이건데 실제로는 독점 규제 공정거래에 관한 법이 가장 큰 겁니다. 그러나 나머지 부위도 범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냐 그러면 약간의 언급과 그리고 내용에 대한 부위를 갖다 답을 쓸 수 있을 정도는 뭐가 되느냐 준비를 해두는 게 좋겠다. 만에 하나죠. 만에 하나.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시키자는 취지에서 경제법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 그다음 마지막에 나오는 이야기와 같이 범위는 이렇게 넓지만 실제로 보면 독점 규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거의 중심이 되는 이야기가 되며 타 법도 우리가 간결하게 이해서를 갖다가 뒤에 달아주고 법조문 다 있으니까 이해를 우리가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서 여러분이 그래도 완벽할 수 있게끔 시험은 완벽하게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 안 나오겠지 생략했다가 만에 하나 나온다면 기회는 자꾸 어떻습니까? 잃어버리고 요즘은 뭐 옛날처럼 무한정 우리가 시험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우리가 봤을 때 5번 기회 또 대학 졸업 후에 5년 내 뭐 이런 이야기가 바로 중요한 기준이 되다 보니까 가능하면 뭐가 되느냐 여러분들은 그런 내용을 좀 잘 이해하라. 그리고 자주 말하는 이야기 속에서 공정거래 이 내용들 많이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80% 정도 잡고 다른 부위를 한 20% 정도라도 책 속에 배열을 해서 좀 책이 약간 두껍더라도 우리는 어떠냐 그러면 전체 이런 내용을 한번 언급하며 나가고 강의도 이 전체 물론 80%는 이쪽이지만 나머지 부위도 약간씩 우리가 짧게라도 진행해서 여러분에게 진행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오늘 또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여러분하고 또박또박 살펴보며 어떤 내용이었고 어떤 걸 준비하면 좋을 것인가 하는 이야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독점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공정거래법은 뭐가 되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죠. 바로 여러분들 잘 아는 일종의 하나의 뭐가 되느냐 과도한 경제력을 집중을 방지하자. 그래서 불공정 거래를 갖다가 해야 되느냐 그러면 규제하자. 핵심 바로 요겁니다. 과도한 경쟁력을 갖다가 가지고 이제 불공정 거래를 만드는데 시진함 아까도 말했지만 시장 지배 바로 남용을 갖다가 방지하자 하는 이야기가 독점 규제 바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핵심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를 한번 다시 체크를 할 필요가 있고요. 시장 지배 사업은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갖다 해서는 안 된다. 바로 이게 뭐죠? 제가 자주 썼지만 시남이란 말을 갖다 굉장히 우리가 많이 쓰고 있죠. 시지남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쓰고 거의 글 쓸 때 시지남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논술로도 많이 우리가 쓰고 있는데 이유는 바로 이런 겁니다. 시장을 지배하는 사업자들이 지위를 남용해서 바로 어떤 이야기라면 전체 시장을 갖다 혼탁하게 만들고 독주를 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가 바로 핵심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기업의 결합 이게 이제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일종의 카르텔, 트러스트, 권재론
뭐 우리 이런 얘기를 갖다 우리가 많이 씁니다. 기업의 결합도를 나타내죠. 그래서 카르텔 그러면 이제 뭐 자유롭게 서로가 뭐 얼마 우리가 받자 이런 약속 정도. 그러다 트러스트 그러면 이제 완전히 이런 기업들이 묶어지는 거죠. 하나로 되면서 가격이 독점화되는 거죠. 그러다 나중에 번제로는 가면 엄마 회사, 아들 회사, 모 회사, 자 회사, 손자 회사로 족벌 체제를 갖다 갖춘다. 이런 식으로 변해가는 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바로 기업의 결합도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갖다 해서 그래서 여기 위반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행위 중지를 시키고 주식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하게 하고 임원의 사임을 요구하게 되고 영업의 양도를 하게 하고 채무 보증을 갖다 취소해주고 위반 사실을 갖다 공표하고 영업 방식에 대한 영업 범위에 대하여 제한을 하고 공시 의무나 또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이행 과정 그리고 과징금을 부과한다. 정말 시진함에 대하여 엄청나게 어야 되느냐 그러면 왜?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어야 되죠. 돈 있는 사람들끼리 소비자를 갖다가 매개로 해서 자꾸 자기들의 유리한 방향으로 가격을 올리면서 폭리를 취하면서 자율 경쟁, 원래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져서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되는 자유 경쟁 시장이 무너지더라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얘기한 바로 내용이 중요한 뭐가 되느냐? 우리 공부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이제 잘 알고 있는 경제법은 이런 내용을 갖다 취급하게 되고 이제 첫 번째 이야기와 두 번째 이야기가 되고 세 번째는 공정위원회는 기업의 결합을 갖다가 해야 되느냐 그러면 제한한다. 예를 들어 채무 보증에 대한 제한 또는 기업이 집단화되는 지주회사 설립의 제한. 여러분 잘 알지만 지주회사는 여기 이렇게 우리가 자주 그림을 갖다 보면 이렇게 우리가 나타나면서 이렇게 가지를 뻗는 겁니다. 이럴 때 이 회사를 갖다 우리가 홀딩 컴퍼니라는 말을 갖다 우리가 쓰죠. 홀딩 컴퍼니는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되느냐 타 회사를 갖다 포옹한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런 걸 갖다가 지주회사 또는 뭐라 그러냐 엄마 회사라는 얘기를 갖다 써서 지주회사 또는 모회사라는 말을 갖다 씁니다. 그래서 모회사가 될 때 이렇게 모회사가 되고 자꾸 엄마, 아들, 손자 이렇게 뻗어나가는 걸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라 그러냐 바로 기업의 집단의 지주회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회사가 합병한다든가 설립에 대해서는 바로 여러분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그래서 공정거래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만들어주고 자유로운 아까도 말했지만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갖다 촉진하자. 이게 경제법이 가지는 바로 중요한 이슈다 하는 걸 우리는 한번 생각해야 된다 이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연관된 단어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 속에서 첫 번째는 공정거래법이라는 말을 갖다 반드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공정하게 거래를 하라. 그래서 예를 들어 기업가가 지위를 남용하거나 과도한 경쟁력을 집중하는 것 그리고 부당한 공동행위 부정거래 그리고 규제하도록 하고 그다음 법률로 공정하게 어야 되느냐 자유로운 경제를 갖다 촉진하고 균형 있는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러면 국민 경제를 갖다가 발전을 갖다 유도하자. 이게 공정거래법이 가지는 최고의 뭐가 되느냐 이상이며 자율 경쟁. 소위 우리가 잘 알지만 뭐가 됩니까? 과도한 경쟁력을 갖다 집중을 막아줘서 자유롭게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만들겠다. 만약 그렇지 못할 때는 법으로 정부가 통제해서 국민 경제에 바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합리함을 우리는 막아주겠다 하는 이야기를 갖다 얘기하는 게 공정거래법의 취지다 하는 이야기였죠. 이런 내용을 우리가 배웁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있다 이거죠. 이 공정거래위원회는 뭐가 되느냐 바로 중앙행정기관의 하나로서 국무총리 소속으로서 독점 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주요 사항에 바로 위반했을 때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관이다. 그래서 어떤 기업이 자기 혼자서 자기 나름대로 날뛸 때 예를 들어서 시장을 갖다 교란하게 할 때 이런 걸 갖다 어야 되느냐 그러면 바로 위반한 기업을 바로 심의 결의를 해서 하지 못하게 중지시키는 이런 입장이 되는 게 공정거래위원회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경제통제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법률 경제를 통제해서 바로 공공의 복리라든가 자유주의의 경제 모순을 갖다가 해야 되느냐 그럼 만들고 새로운 질서를 갖다 형성하게 한다 하는 말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독점 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나 물가 안정, 아주 중요한 게 물가 안정이죠. 그리고 공정거래를 갖다가 바로 법률로 해야 되느냐 그러면 통제하는 거. 바로 경제통제법이라는 법에 의하여 뭐가 됩니까? 바로 시진함 이런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갖다 우리가 해야 되느냐 그러면 바로 잡아서 절대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런 행동을 못하게끔 만드는 이야기가 경제통제법의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돼서 수업 시간에 우리가 이거 하나하나를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독점금지법 앞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법률 시장의 상품의 독점을 방지하고 바로 우리가 잘 알지만 국민 경제 발전을 위해서 기업 간의 자유 경쟁을 하자. 그래서 우리가 기업의 사적 뭐가 되느냐 독점. 이게 잘하는 뭐가 됩니까? 부당 거래를 얘기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카르텔, 트러스트, 권재론 뭐 이런 형태로 전문 용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적 독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불공정한 거래 방지 위하여 바로 해야 되느냐 그러면 정식 명칭을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란 법을 만들어 두고 독점을 갖다가 절대 못하게끔 자유경쟁이 일어나게끔 정부에서 해야 되느냐 법률로 통제하는 법을 독점금지법이라 부르는데 매우 중요한 하나의 뭐가 됩니까? 역할을 할 것이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공정거래위원회란 말이 나옵니다. 공정이유다. 바로 여러분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공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서 둔 심의 의결 기관으로서 법률에 대한 독점이나 또는 규제 그리고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무총리나 바로 심의 의결기관을 갖다 거치고 건전한 경제사회를 이루기 위하여 부당한 뭐가 되느냐 그러면 내부거래 감시자의 노릇을 한다. 내부에 자기들끼리 어떤 이야기가 일어나느냐 바로 기업들끼리 자기들끼리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일어나는 이야기에 대하여 감시자의 노력을 해주는 게 공정위의 역할이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말하던 이 5가지 그래서 쭉 우리가 다시 한번 본다 그러면 공정거래법이란 말을 이해하고 두 번째 공정거래위원회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세 번째 경제통제법이란 말을 갖다 한번 생각해 줘야 되고 그리고 네 번째 독점금지법이란 말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뭐 공정위라는 말을 이 5가지가 뭐가 되죠? 바로 여러분 잘 아는 경제법의 주체가 되는 바로 일종의 뭐가 되죠? 우리가 첫 번째 나오는 시험에서 우리가 생각하라 그러는 거 이 속에서 공정거래에 관한 독점규제 공정거래 핵심 한 80%가 여기에서 어디에 되느냐 그러면 주점을 둬야 될 부위다 하는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 그 위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너무 지나치게 여기만 한 권에만 매달리다 보면 만약에 돌출 변수가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를 그래도 대비는 해야 되기 때문에 뭐냐 그러면 다음에 다른 바로 이런 관련된 여러 가지 소비자 기본법은 어떤가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요약해보자 이겁니다. 소비자의 권익을 정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 책무 그리고 어디에 되느냐 국가나 지방단체, 사업자의 책무 이런 것들을 갖다 어디에 되느냐 그러면 소비자와 사업자의 관계에서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소비자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정책의 추진, 종합적인 정책 그리고 어디에 되느냐 소비자를 기본적으로 생각해주는 중심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시장의 형태는 누가 중심이냐 원래는 셀러와 바이어가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항상 셀러가 중심이 됩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뭐가 되느냐 이 셀러들이 막강한 힘을 가지면 바이어에게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엄청난 손실을 가지고 경제 혼란을 줄 수 있다 이거죠. 파워가 누가 크냐 파워가 훨씬 우리가 봤을 때 힘의 모체를 갖다 우리가 만든다면 셀러가 훨씬 더 크다 이거죠. 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문제가 되다 보니까 바로 파워는 바로 바이어보다 셀러가 더 크다 이거죠. 이걸 갖다 균형 있게 이퀄이 되게끔 만들어주자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뭐가 되느냐 소비자를 위한 하나의 기법이다 이런 얘기인데 소비자 기본법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슈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소비자의 어떤 생명이나 또는 신체나 재산 소비자의 권익 침해를 어디에 되느냐 법적으로 금지하고 중지해 주기 위하여 소비자 단체가 소송을 갖다 한다든가 소제기를 했다든가 또는 소송 허가 신청이나 확정 판결의 효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소비자의 바로 바이어의 파워를 갖다가 높여주자. 바로 이게 균형이 가게끔 만들어주자. 원래는 셀러가 바이어보다는 큰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퀄 되게끔 바이어의 힘을 높여주자 하는 이야기가 소비자 단체의 뭐가 되느냐 소비자를 위한 소비자 기본법이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은 내용을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 또 이것도 뭐 최근 거의 대다수가 독점 금지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공정거래에 관한 법 이래 같아 그 포커스가 거기에 나와 있지만 한 번 정도는 내용을 갖다 체크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바로 주어진
출제 범위 속에 속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체크는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로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처럼 소비자 기본법 종래 소비자 보호를 위주로 해서 소비자에 의해 되느냐 정책에서 탈피하여 중장기적이고 소비자 정책을 소비자 안전교육으로 소비자 권익을 갖다 보호하는 걸로 소비자의 주권을 강화하는 걸로 어떤 이야기를 맞추어서 바로 집행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규제한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소비자의 피해와 신속을 바로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처리하자 하는 이야기가 뭐가 되죠? 바로 이 법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 그래서 가능하면 일괄적 집단 분쟁 조정과 단체 소송을 도입한다. 우리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아니라 일괄해서 또는 아니면 단체적으로 소송을 갖다 제기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서 소비자 피해를 갖다 구제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를 강화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소비자 보호법이 나왔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생각하며, 물론 독점금지법을 갖다 우리가 독점규제 공정거래 관한 법을 포인트를 하지만 이런 부위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더 추가되어야 할 부위다 하는 이야기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전자상거래. 요즘 시대는 거의 여러분들이 어떻죠? 그렇죠? 뭐 1인 1폰을 갖다 가지면서 언제든지 내가 필요한 물건을 갖다 내가 사는 이런 입장에서는 전자상 거래가 완벽하지 않으면 소비자 보호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전자상 거래는 통신 판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공정한 사항에 관한 이야기로서 소비자를 갖다 권익을 보호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다 일종의 넓게 본다면 소비자 보호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의 신뢰를 갖다가 제고하고 그 다음에 국민 경제를 갖다 건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자상 거래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우리가 해야 되느냐 더 추가되는 부위다 하는 이야기를 한 번 정도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이야기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00년 1월 6일자로 기준을 해서 전자상 거래의 활성화를 갖다가 유도시켰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소비자의 보호 수준, 그리고 해야 되느냐 그러면 가능하면 뭐가 되느냐, 전자상거래에서도 소비자를 보호해주는 입장에서 진행되게끔 만들어주자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사업자는 자신의 신상 정보를 갖다 반드시 제공하자. 그래서 예를 들어 상호라든가 전화번호를 반드시 명시한다. 그다음에 사업자의 신뢰성을 갖다 척도를 갖다 알기 위하여 공인인정기관의 인정 여부를 갖다 받도록 하자. 그리고 재화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교환 인도에 관하여서 규정을 갖다 명시하게 하자. 일종의 뭐가 되죠? 어떤 경우는 돌려받았고 어떤 경우는 우리가 환불을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소비자의 개인정보나 또는 피해 분쟁 해결을 위하여 준거법이 명시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하나의 어떤 내용으로 소비자를 갖다 보호할 것인가를 법적으로 보호해서 절대 손상을 입지 않게끔 만들어 나가겠다 하는 이야기도 바로 출제 범위에서 지정하는 하나의 소비자 보호법에 속하는 영역이다 그러는 것도 100% 한 80%는 독과점 금지 또는 아니면 여러분 잘 아는 공정거래 관한 법률 요 한 권으로 우리가 나오지만 이런 이야기도 우리가 반드시 체크해보고 넘어가자 하는 이야기로 여러분에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약관에 관한 규제. 약관은 바로 약속을 나타내는 뭐가 됩니까? 약속과 관행을 얘기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죠. 사업자가 상행위를 갖다 이야기할 때 예를 들어서 뭐가 되느냐? 지위를 남용한다. 사업자가 자기가 위에 있다 그러니까 항상 뭐가 됩니까? 셀러가 아무래도 뭐가 됩니까? 바이어보다는 높은 힘을 갖다 가지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자기들의 힘을 갖다 이용해서 지위를 남용한다.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약관에 대하여 반드시 작성 통용하는 걸 갖다가 어떻게 되느냐 하게끔. 그래서 약관 규정을 갖다 반드시 내서 건전한 거래 질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소비자와 바로 판매자의 생산자가 서로가 약속을 지킨다 그러는 이야기. 건전한 거래 질서에 굉장히 중요하고 궁극은 소비자 보호를 갖다 위한 역시 하나의 방법이며 균형이는 국민 생활을 갖다 향상하기 위하여 약관에 관한 규제에 관한 법률이 있다 하는 이야기로 역시 이것도 한번 체크를 갖다 우리는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출제 범위를 지정하는 이유가 광범위합니다. 그렇지만 그중에 포커스는 아니더라도 외곽 사이드까지라도 가볍게 우리가 내용이 어떤가를 한번 체크를 하며 나가야 된다. 마지막까지 가볍게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죠. 자, 그 다음에 1986년도에부터 시작해서 2004년 1월에 법률까지 쭉 나와서 계약을 갖다 체결할 때 고객 약관을 갖다가 알려주는 내용. 바로 이런 고객 약관에 대하여 예상하는 것.
그다음 또 뭐가 되느냐? 명시하는 거. 그리고 이제 중요한 내용을 갖다 고객이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해 준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줘라. 만약 이를 위반했을 때는 해당 약관에 대한 내용을 주장할 수 없다 이거죠. 그리고 사업자 고객이 약관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때는 합의사항이 약관에 우선한다. 항상 약관을 우선으로 봐야 된다. 이 약관의 뜻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만약 예를 들어서 이래 되고 저래 된다 이래가지고 생산자가 또는 판매자가 자기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돌려놓고 나중에 보험을 가입했다. 근데 보험을 가입하고 났더니 나중 보니까 이러느냐 그러면 보험을 줄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 안 되죠. 근데 가입자는 자기가 분명히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분명히 보험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약속을 했는데 나중 가서 뒤범벅이 된다면 바로 여기에 약관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약관에 대한 규제, 또 약관에 대한 어떤 약속 이런 걸 갖다 잘 지켜주게끔 뭐 해야 되느냐? 정부가 통제해야 된다 그러는 것도 역시 건전한 국민 경제를 위한 공정거래의 하나가 아닌가 하는 이야기에서 우리는 반드시 약관법에 대한 거, 약관에 관한 규제법 이것도 어떻게 되느냐? 그냥 안 보고 넘어갔다가 혹시 만약에 돌출한다면 우리는 곤란하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부위도 반드시 우리는 가볍게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이야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 할부거래입니다.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물건을 갖다 팔 때 일회용으로 우리가 쓸 수도 있지만 물론 요즘은 거의 직거래죠. 또 그다음에 캐시와 물건을 갖다 맞교환하는 이런 형태가 취해지지만 예를 들어 너무 고액의 금액의 경우는 10개월 분할 또는 뭐 이렇게 우리가 많이 쓰는데 이 공정한 할부거래, 이 할부거래가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할부계약에 의한 공정하게 만들어서 국민 경제를 갖다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라. 이게 뭐가 되느냐?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이것도 역시 소비자 보호를 넓게 얘기한다면 소비자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정해서 일방적으로 물건을 갖다 공급하는 쪽에서 힘이 있다 하여 바로 아무렇게나 횡포를 부려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갖다 제시하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이것도 역시 가볍게 많지는 않은 범위이기 때문에 체크할 필요가 있다 하는 이야기로 설명을 드릴 수 있죠. 자, 그다음 마지막 6번째 우리가 본 방문 판매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즘은 뭐 방문 판매가 많이 사라졌지만 뭐 한 10년 전 정도만 돼도 뭐 예를 들어서 특히 우리가 화장품 같은 유나 이런 경우는 방문 판매하는 분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이런 방문 판매에 대한 법률, 이것도 우리가 한번 보면 방문 판매는 예를 들어 전화권 유판매, 다단계 판매. 그다음 또 우리가 봤을 때 이제는 계속 거래에 대하여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사업권 유거래. 이런 거에 의하여 재화 용역을 갖다가 공정한 거래 사항에 규정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역시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국민 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담고 있다 그러는 게 방문 판매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우리가 시진함이라는 소위 경제법의 핵심 키워드를 나타내는 독점 규제 그리고 긍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핵심이지만 그 이외에도 이런 기타 6가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6가지 중에 바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출제 범위에서 낼 수가 있다라고 제시하기 때문에 가볍게 우리가 너무 독점 금지 또는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요거 하나만 우리가 생각하고 가서는 안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항상 대비를 철저히 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기회는 주어졌을 때 확실하게 승부를 걸어야 되지. 너무 보통 이제 여러분들 잘 알지만 로스쿨 졸업하시고 변호사 시험 보면 거의 어떻게 되죠? 첫 번째 졸업하는 해에 합격할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가면 갈수록 자꾸 어떻게 되죠? 힘들어진다. 그 말은 그만큼 밀어붙일 때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6가지를 갖다 범위로 시험 내겠다. 근데 매년 뭐가 나오느냐 그러면 바로 여러분 독점 규제 공정거래법만 나오다 보니까 다른 법은 아예 손을 대지 않더라 이거죠. 근데 만약 이러다가 혹시 돌출의 변수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린 6가지를 다 조금씩이라도 체크를 하며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가 되고 범위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할 때 확실하게 우리가 정리하는 마음을 갖고 조금 벅차더라도 여러분들이 다른 부위도 체크하며 나가주는 이런 습관을 가져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제 계속 강의와
그리고 교재의 진행을 같이 하면서 나중에 뭐 어느 정도 될 때는 책이 나올 수 있게끔 뭐 저도 이제 강의를 갖다 준비하면서 그냥 공정거래법에 대한 이야기 또는 독점규제 이 부위는 뭐 충분히 돼 있지만 그 이외에 추가되는 부위가 있는데 이걸 과연 손놔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며 오늘 올 때 그럼 이 부위도 더 추가해서 학생들이 시험 보는데 만전을 기할 수 있게끔 하되 너무 비중은 높지 않게 하겠다. 짧게 해서라도 준비가 될 수 있는 부위로 만약에 나간다면 완벽하지 않겠나. 뭐든 완벽한 게 좋습니다. 그죠? 그리고 시험은 진화합니다. 그러니까 뭐 몇 년 안 나왔는데 이런 시험이 나오겠느냐. 자꾸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데 시험은 계속 진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상을 뒤엎을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고 준비를 좀 더 뭐 안 나왔으니까 안 한다 이런 것도 어떤 면은 일리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모든 6개 분야를 조금씩이라도 체크하며 나가겠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이제 여러분과 함께 다음 시간에 하나하나 한 파트 한 파트를 좀 꼼꼼히 우리가 진행하며 여러분하고 살펴보도록 하는 이런 방법으로 또 뭐 약간은 좀 재미있게 즐겁게 일이 진행될 수 있는 수업이 되자 하는 이야기를 드리며 다음 시간에 여러분하고 시작하며 만나기로 약속을 드리며 오늘 또 뭐 OT 비슷하지만 그러나 전체 내용에 속하는 우리가 어떻게 진행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약속드리고 말씀드린 거라는 취지에서 여러분이 들어주시며 앞으로 관심과 애정을 많이 가져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여러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매우 수고했습니다.